안녕하세요. 솔로몬스터의 신한기 건축사입니다. 오늘은 공동주택 하자소송 전유부분 쟁점사항 3개 중 첫 번째 시간을 갖도록 하며 7개 항목에 따라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항목은 각 세대 대피공간 출입문 도화 체크 미시공, 두 번째는 완강기 사용 방법 표지판 미시공, 세 번째는 온수 분배기의 관 보온재 미시공, 네 번째는 욕실 천장 내 배관 관통부 방화구역 미시공, 다섯 번째는 욕실 천장 내 가외 전선관 누락 시공입니다. 여섯 번째는 욕실 천장 매입 등기구 보강 미시공, 일곱 번째는 각 세대 욕실 벽지 타일 뒤치함 및 부착 강도 부족입니다. 그러면 첫 번째 본 사진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난 대피공간 방화문입니다. 사진에서 보는 바와 같이 문 상부에 도화 체크가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현황 및 문제점은 각 세대 대피공간 출입문 도화 체크가 설계 기준에서 정한 품질 기준과 달리 미시공된 사항으로 이로 인해 화재 발생 및 비상 상황 시 개폐 불량에 따른 2차적인 안전사고 발생 우려가 있는 사항으로 시공사에서 시공비 절감, 시공 편의성 등을 이유로 임의로 미시공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기능상 지장을 초래하고 설계 기준에서 정한 성상을 갖추지 못하여 품질을 하락시킨 피해에 대하여 적절한 보수와 대책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방화형 도화 체크, 내화형 도화 체크, 일반형 도화 체크 크게 세 가지로 분류가 되는데, 방화형 도화 체크는 문이 90도 열린 상태에서 문이 고정되어 있어야 합니다. 내화형 도화 체크는 문이 90도 열린 상태에서 고정되지 않고 화재 시에 자동으로 닫히는 것을 내화형 도화 체크입니다. 일반형 도화 체크는 문이 90도 열린 상태에서 고정되지 않고 화재 시에는 문이 닫히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설계 도면에 방화문이라고 해서는 안 되고 도화 체크를 방화형 도화 체크인지 내화형 도화 체크인지 일반형 도화 체크를 정확하게 명기를 해야 됩니다. 그냥 도화 체크만 표시하게 되면 방화문인 경우에는 방화형 도화 체크를 설치합니다. 일반형 도화 체크와 내화형 도화 체크의 가격은 25,000원 내외에서 1,000원, 2,000원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나는데, 방화형 도화 체크와 내화형 도화 체크는 거의 가격 차이가 2배 차이가 나므로 설계 도면은 정확한 기준에 의해서 정확하게 방화형, 내화형, 일반형 도화 체크를 구분해야 합니다. 관련 기준은 건축물의 피난 방화 구조 등 기준에 관한 규칙 제14조에 있으며, 갑종 방화문은 언제나 닫힌 상태로 유지하거나 화재로 인한 연기, 온도, 불꽃 등을 가장 신속하게 감지하여 자동적으로 닫히는 구조로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이런 식으로만 되겠지, 이게 방화형인지 내화형인지 이렇게 딱 구분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최소한도 일반형 도화 체크를 사용하면 안 되고 방화형 도화 체크나 내화형 도화 체크를 사용해야 하는데 가격 차이가 2배 차이가 납니다. 이걸 설계 도서에 정확하게 명기를 해야 합니다. 또한 이 방화형 도화 체크를 일반형 내화형 도화 체크를 설치하는 게 의무적으로 꼭 해야 된다라는 규정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지금 규정에서 보는 바와 같이 갑종 방화문은 언제나 닫힌 상태를 유지하거나 화재로 인한 연기, 온도, 불꽃 등을 가장 신속하게 감지하여 자동적으로 닫히는 구조로 해야 합니다. 자동적으로 닫히는 구조. 본 사진에는 피난형 완강기 설치입니다. 각 세대 보통은 이제 아파트인 경우에는 완강기를 설치하는 경우가 있는데 보통 2층서부터 10층까지 11층까지 설치합니다. 각 세대 완강기 사용 방법 표지판이 설계 기준에서 정한 품질 기준과 달리 미시공된 사항으로 화재 발생 및 2차적인 안전사고 발생 우려가 있는 사항으로 시공사에서 시공비 절감, 시공 편의성 등을 이유로 임의로 시공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기능상 지장을 초래하고 설계 기준에 정한 성상을 갖추지 못하여 품질을 하락시킨 피해에 대해 적절한 보수와 대책이 요구됩니다. 그러니까 완강기를 설치하였더라도 사용하는 표지판이 시공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기계 소방 시방서 7 피난기구 설치 기준 6항에 있습니다. 피난기구를 설치한 장소에는 가까운 곳에 보기 쉬운 곳에 피난기구가 있다는 뜻을 표시한 발광식 또는
축광식 표지와 그 사용 방법을 표지한 표지를 부착하여야 합니다. 그러면 소방 대상물의 설치 장소별 피난기구의 적응성을 한번 보면은 설치 장소별로 첫 번째 노유자 시설, 두 번째는 의료시설 및 근린생활시설, 입원실 중 입원실이 있는 의원 접근원 조사입니다. 세 번째는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다중이용업소로서 영업장의 위치가 4층 이하인 다중이용업소, 그 밖의 것으로 이렇게 네 가지로 구분이 됩니다. 첫 번째 노유자 시설과 두 번째 의료시설과 근린생활시설 중 입원실이 있는 의원 접근원에는 완강기를 설치하는 게 아닙니다. 미끄럼대, 구조대, 피난교, 다중 피난장비, 승강식 피난기 등을 설치해야 합니다. 그러나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에는 2층 이상인 경우에는 아까 얘기했던 미끄럼대, 피난사다리, 구조대 등과 완강기를 설치해야 합니다. 2층 이상인 경우에 완강기를 설치해야 합니다. 그 밖의 것은 3층인 경우에 완강기를 설치를 합니다. 완강기 설치 기준을 잘못 알고 계신 것은 건물의 층수가 높다면 반드시 설치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완강기 설치는 2층 이상 10층 이하에서 건물 시설에 따라서 설치를 해야 하는지 안 해도 되는지 구분을 해야 합니다. 노유자 시설, 의료시설, 근린생활시설 중 입원시설이 있는 의원, 접근원, 조사원과 같이 완강기 이용이 불가능한 대상자들이 주요 이용하는 건물에서는 건물의 층수와 관계없이 완강기 설치 기준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대신에 피난교와 승강식 피난기 등을 활용하게 됩니다. 다중이용업소로서 영업장의 위치가 4층 이하인 경우에는 2층서부터 4층 모두 완강기를 설치해야 합니다. 그 밖의 모든 건물은 3층부터 10층까지 완강기를 이용하게 되며 11층부터는 완강기를 설치하지 않아도 됩니다. 본 사진은 싱크대 밑에 분배기입니다. 분배기가 설치되어 있고 엑셀 파이프도 설치가 되어 있는데 엑셀 파이프에 보온재를 시공을 하지 않은 사진입니다. 각 세대 온수 분배기 관보온재 미시공된 사항으로 엑셀 파이프가 온수 공급 시 과열로 인해 배관 파손 또는 누수, 유지관리에 지장을 초래하는 사항입니다. 시공사가 공사비 절감을 위해 임의로 축소 시공을 한 것으로 판단되며 설계도서의 기준을 축소 시공하여 기능상 지장을 초래하고 설계도서에서 정한 성질이나 성상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품질을 하락시킨 피해에 대한 적절한 보수와 대책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여기 엑셀 파이프 중에서는 공급관만 보온재를 시공하며 환수관은 시공하지 않아도 됩니다. 본 도면과 같이 단위 세대 난방 배관 평면도에 분배기가 있으며 분배기에 보온재 시공을 해야 된다는 것을 정확하게 표기를 해야 합니다. 여기서 자세히 보면은 아티론 5mm 정도 설치하는 것을 HWS만 해당이 됩니다. 그러니까 공급관만 보온재를 시공하며 환수관은 시공하지 않아도 됩니다. 본 사진은 욕실 천장 위인데 배관 관통부 방화구에 일부 미시공된 사항으로 방화구의 일부가 설계 기준에서 정한 품질 기준과 달리 미시공된 사항으로 욕실 천장 내 배관 관통부 방화구역은 관통부 위로 화재가 번져 대형 화재가 야기되면 이는 품질 저하 및 시공 차익 등이 발생이 되었습니다. 쉽게 말씀드려서 욕실 천장에는 많은 수평관, 수직관 배관들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비트로도 들어가고 있는데 비트 주위에도 배관이 지나가면 비트 주위에 전부 다 몰탈로 다 사침을 해야 하고 옹벽에도 배관이 관통이 되면은 스리브 주위에 전부 다 방화구에 충진을 해야 합니다. 건축물의 피난구조에 관한 규칙 제14조 2항에 있습니다. 예벽과 바닥 사이에 틈이 생긴 때나 급수관, 배정관, 그 밖의 관이 방화구에 되어 있는 경우, 관통하는 경우 그로 인해 방화구에 틈이 생길 때는 그 틈을 메워야 합니다.
본 사진은 아까 사진과 동일한 사진이지만 자세히 보게 되면은 천장 내 가요 전선과 누락미 축소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욕실 천장에는 조명기구에 따른 배선, 그 다음에 환풍기 설치에 따른 배선이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가요 전선관을 설치해야 하는데 본 사진에서는 설치하지 않았습니다. 내선 규정 제3320정 옥내 등에는 이중 천장 내에서 옥내 배선으로부터 분기하여 조명기구에 접속하는 배선은 케이블 배선 또는 금속재 가요 전선관입니다. 꼭 금속재 사용하지 않아도 됩니다. 케이블 배선 또는 금속재 가요 전선관을 설치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본 사진과 같이 시공되지 않아 전선 벗겨짐 등에 의해 누전사고 위험이 발생될 우려가 있습니다. 이중 천장 내에서 옥내 배선으로 분기하여 조명기구에 접속하는 배선은 케이블 배선 또는 금속재 가요 전선관 배선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가요 전선관 설치 규정 3항에 보면은 이중 천장 내에서 옥내 배선으로부터 분기하여 조명기구에 접속하는 배선은 케이블 배선 또는 금속재 가요 전선관 배선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다만 옥내 배선관의 분기점 또는 아웃렛 박스에서 기구 전원의 인입 부분에 이르는 배선의 길이가 30cm 이하이고 또한 직접 조영제에 접촉될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이것도 욕실 천장 속 사진인데 욕실 천장에 이렇게 보게 되면 형광등을 설치하는 경우들도 있고 다운라이트 등을 설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모든 등기구는 천장에 등기구 보강을 해야 합니다. 다운라이트도 등기구 보강이 될 수 있는 시스템이 처음부터 되어 있는 것도 있지만 그런 거 없이 그냥 올려만 놓고 위에서 간단하게 조립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각 세대 욕실 천장 매입 등기구 설계 기준 국토교통부 전기설비 표준 시방서 제4장 조명설비공사는 매입 등기구를 보강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현장 조사 결과 매입 등기구 보강이 시공되지 않아 등기구 고정 불량에 따라 입주민의 심리적 불안감 조성 및 미관상 지장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전기설비 표준시방서에는 모든 조명기구는 천장 마감재 같은 소정의 부착 강도를 보장할 수 없는 자재에 직접 부착하여서는 아니 되며 반드시 천장 구조재 등의 견고히 부착을 해야 합니다. 매입 조명기구 둘레에는 조명기구 설치로 인하여 천장 등이 처지거나 뜨지 않도록 반드시 적절한 보강 대책을 해야 합니다. 공사시방서 또는 특별시방서에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표준시방서보다 공사시방서 또는 특별시방서의 기재가 더 낮은 수준인 경우에는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40조 취지에 따라 표준시방서의 시공 기준을 우선 적용해야 합니다. 본 사진은 화장실 벽체 타일을 해체하여 찍은 사진입니다. 떠붙이기 공법이든 압착 공법이든 타일 뒷면에 몰타를 빈틈이 없이 채워야 하는데 본 사진은 떠붙이기 공법인데 이 타일 크기가 보통 30에서 한 60cm 정도 됩니다. 그래서 몰타를 집어넣고 듬성듬성 빈 공간이 있어갖고 요거를 두드림봉으로 쳐보면은 울림 소리가 납니다. 타일을 딱 한 장 오려서 이렇게 보게 되면 빈 공간이 상당히 많은데 이런 빈 공간이 많을 경우에는 균열도 잘 발생될 수 있지만 위생도기, 위생기구 이런 것들을 부착하게 되면 빈 공간이 많기 때문에 헛도는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겉으로 붙어 있을지 몰라도 헛돌기 때문에 금방 위생기구, 위생도구가 탈락될 수 있습니다. 벽체 타일 뒷체 및 부착 강도가 설계 기준에서 정하는 품질 기준과 달리 검사봉으로 확인해 볼 때 타일 뒷체 및 누락, 부실 시공에 대하여 기능상 지장과 품질 저하 등이 발생되는 사항입니다. 시공사가 공사비 절감 및 시공 편의성을 등으로 임의로 변경 시공한 것으로 판단되며 이로 인해 타일의 균열, 파손, 탈락 등
2차 피해가 우려되고 시공비 차익 등이 발생되었습니다. 건축 표준 시방서 9000번에는 타일 및 테라코타 공사, 떠붙이기 공사는 타일 뒷면에 붙임 모르타를 바르고 빈틈이 생기지 않게 바탕에 눌러붙입니다. 붙임 모르타의 두께는 12mm에서 24mm입니다. 그러니까 빈틈이 생기지 않게 바탕에 눌러붙여야 합니다. 그러니까 몰탈이 줄눈 새로 흘러나올 정도로 빈틈 없이 시공을 해야 합니다. 설계 기준인 상태의 시공비와 실시공 상태의 시공비 차익을 보수비로 산정합니다. 설계 기준 타일 뒷면에 붙임 모르타를 바르고 빈틈이 생기지 않게 바탕에 눌러붙입니다. 건축공사 표준 시방서의 타일 공사는 접착력 시험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타일의 접착력 시험은 600제곱미터당 한 장씩 시험하며 시험할 타일은 줄눈 부분을 콘크리트 면까지 절단하여 주위의 타일과 분리시킵니다. 시험할 타일은 시험기 부속 장치 크기로 하되 그 이상은 180에 60mm 크기로 콘크리트 면까지 절단합니다. 다만 40mm 미만인 타일은 4매를 한 개조로 하여 부속 장치를 붙여 시험합니다. 시험은 보통 4주 이상일 때 시험하며 시험 결과 판정은 타일 인장 부착 강도 0.39MPa 이상이어야 합니다. 근데 이때 주의해야 될 것은 타일을 180에 60mm 크기로 자를 경우 그라인더로 잘라야 하는데 이때 그라인더의 충격에 의해 타일의 부착 강도가 떨어지게 됩니다. 이런 부분들을 특히 주의해야 합니다. 타일의 부착 강도가 떨어지지 않게 해야 되는데 그라인더를 사면을 전부 다 커팅하게 되면 아무래도 떨어지는데 이때 부착 강도로 했을 때 좀 약간 0.39MPa 안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LH 전문 시방서에도 건축공사 표준 시방서와 거의 비슷합니다. 3층 이상 외장 타일을 600제곱미터마다 한 장씩, 시험할 타일을 먼저 줄눈까지 절단, 시험할 타일은 부속장치 189/60 크기로 40mm 미만은 4매를 한 개조, 4주 이상 시험 결과 타일 접착 강도는 4kPa 제곱센치입니다. 39.2 뉴턴 제곱센치입니다. 공동주택의 하자조사, 보수비용 산정 및 하자 판정 기준은 국토교통부고시 제2016-951에는 타일 제18조입니다. 벽체 타일의 뒷체험이 부족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는 타일의 접착 강도를 시험을 실시하여 접착 강도가 0.392MPa 미만인 경우에는 시공하자로 봅니다. 대부분의 현장에서 특히 아파트 공사에서는 LH 전문 시방서를 참조한 거의 베낀 공사 시방서를 대부분 사용하고 있으며 외장 타일에 대한 시험에 대해서만 연계해 놓은 경우가 있습니다. 4kPa 제곱센치 0.392MPa 미만인 경우 공동주택의 시공하자로 보는 만큼 이에 대한 품질 관리가 필요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타일을 요즘 타일 한 장 크기가 큰 거는 벽 타일이 보통 30cm, 60cm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이거는 어떤 부속물에서 띄기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180mm 곱하기 60mm 크기로 콘크리트 면까지 절단해서 됩니다. 이때 그라인더로 자를 때 충격으로 인해 타일과 몰탈면의 접착 강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이거 주의해야 합니다. 그러면 건설 감정 실무 기준에는 DCM 부족인 경우에 타일면 DCM 부족은 탈락면의 유관 관측 또는 타공 시 타격음으로 미시공 여부를 판단합니다. 꼭 타일을 절단하지 않더라도 타공 시 타격음으로 미시공 여부를 판단합니다. 모르타르의 접착력 약화는 들뜸, 처짐, 탈락의 내재적 원인이 될 수 있으며 현재 외관상 들뜸, 처짐, 탈락이 나타나지 않은 상태라면 중요한 하자로 보기 어렵고 사용검사 전에 미시공 하자로 분류합니다. 다만 기능상 하자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보이는 경우에는 별도로 판단을 해야 합니다. 그러면 비용 산정하는 방법은 DCM 부족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타일을 철거하고 재시공해야 하는데 이런 경우 하자가 중요하지 아니하고 그 보수에 과다한 비용을 요하는 경우에 해당하며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 즉 하자 없이 시공하였을 경우 시공비용과
하자 있는 상태로 시공 비용 차액을 산정합니다. 건설공사 표준 시방세는 떠붙이기 공법과 압착 공법이 있는데 일반적으로 떠붙이기 공법이 굉장히 저렴한 거로 생각이 될 수가 있으나 건설 표준품셈에서는 떠붙이기 공법과 압착 공법의 가격 차이가 별로 없습니다. 근데 현장에서 시공하는 경우에는 압착 공법을 하지 않고 떠붙이기 공법을 하게 되면은 쉽게 타일에다가 몰타를 이렇게 해가지고 벽에 붙이게 되면은 많은 인건비가 절감이 됩니다. 그로 인해서 이런 차이가 품질의 문제가 발생이 되기 때문에 현장에서는 떠붙이기 공법을 하더라도 몰타를 밀실하게 채워갖고 줄눈 밖으로 나올 수 있을 정도로 밀실하게 채우지 않으면은 꼭 반드시 이런 하자 문제가 발생이 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좀 더 나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